아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한마디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팬들의 입에서 직접 나왔고 일본 언론은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대서투표를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경기장에서 당하는 0대3 아니 그 이상의 패배보다 더 뼈아픕니다. 왜냐고요? 저 김준서, 오늘 우리는 이 국가적인 치욕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자, 서류상으로만 보면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11월 A매치 2경기, 볼리비아와 가나를 상대로 거둔 2연승,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은 무실점, 그리고 월드컵 조추첨이 포트 확보라는 지상 최대의 과제까지 완벽하게 완수했죠. 신문기사 헤드라인만 읽은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축구가 지금 황금기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절대 그 영혼 없는 숫자에 속아 넘어가서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정말 꾸역꾸역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때 저 바다 건너 숙적 일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상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고 우리 축구의 정체성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방식은 바로 뿌리까지 파헤치기입니다. 우리는 저 뼈아픈 댓글들이라는 증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축구의 자존심을 갉아먹고 있는 저 질병의 근원을 역으로 추적해 들어갈 겁니다. 자, 일본 언론이 수집한 그 반응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건 항복선언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처참한 심정으로요. 냉정히 말해서 안타깝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뛰어나다. 한국은 일본 축구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자조의 절정, 축구뿐 아니라 야구, 농구, 배구도 배우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뭐가 무너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수십 년간 우리 한일 스포츠 관계를 지탱해온 철옹성 같은 믿음, 기술의 선저도 정신력으론 절대 지지 않는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설령 경기에서 지더라도 투지 하나만큼은 우리가 이겼다고 자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보루마저 우리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 이 댓글들이 그 자존심의 심장에 그대로 비수를 꽂아버린 겁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말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들의 길이 맞았고 우리는 길을 잃었다는 처절한 패배 인정입니다. 숙명의 라이벌에서 이제는 가르침을 구해야 하는 제자의 위치로 우리 스스로가 격화시킨 겁니다. 라이벌은 눈을 마주보는 존재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우러러보는 존재입니다. 이 관계의 근본이 뒤바뀐 겁니다. 이건 치욕입니다. 그리고 저런 자기 비하의 목소리들 속에서 마침내 가장 비극적인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잔인한 판결문이죠. 이걸 보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극찬이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 절대 아닙니다.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라운드 위의 나머지 10명의 선수들과 대한민국 축구 시스템 전체를 향한 가장 통렬하고 가장 아픈 고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속듯이 그 행간의 의미가 정말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이 위대한 재능을 그저 소모하고 낭비하고 있다. 우리는 그에게 오합지졸의 군대와 방향성 없는 무능한 전술 시스템만을 안겨주었다. 라는 처절한 외침인 겁니다. 우리의 국보, 우리의 자부심인 손흥민 선수가 지금 팬들의 눈에는 왕국 없는 왕으로 비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검을 쥐고도 정작 지휘할 병사 하나 없이 홀로 서 있는 그런 고독한 왕 말입니다. 자, 비유를 한번 해보죠. 세계 최고의 슈퍼카 페라리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움푹 파인 웅덩이가 가득한 비포장 도로를 달리라고 등 떠밀고 있는 꼴입니다.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속도를 낼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차체만 망가지고 흠집만 날 뿐입니다. 결국 손흥민은 우리의 자랑이자 자부심에서 만약이라는 가정법이 따라붙는 그런 안타까움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좋은 동료들과 더 나은 시스템 속에서 뛰었다는 어땠을까 하는 그런 회한과 아쉬움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손흥민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 축구 전체의 비극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우리도 똑같이 이겼는데 도대체 왜 팬들은 이렇게까지 절망적인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팬들의 눈은 저 차가운 기록지의 숫자에 결코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똑같은 2연승이라는 결과물 속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 두 개의 미래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목격해버린 겁니다. 자, 먼저 한쪽, 일본을 한번 보시죠. 그들은 그냥 이긴 게 아닙니다. 상대를 그냥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마자 상대를 몰아붙이고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약속된 플레이, 유기적인 움직임, 마치 잘 짜인 하나의 기계처럼 빈틈없이 돌아가는 시스템 축구의 정석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골은 그저 그 시스템의 당연한 결과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우리는 어땠습니까? 정말 처참했습니다. 언론에서 전반전이 삭제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패스는 끊기고 움직임은 무디고 마치 처음 발을 맞춰보는 팀처럼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또 누굽니까? 또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의 그 그림 같은 프리킥 한 방, 그 개인의 번뜩이는 천재성에 의존해서 겨우 정말 신음소리를 내면서 겨우 이겼습니다. 이건 팀의 승리가 아니라 한 선수의 고독한 승리였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이게 그냥 우리끼리의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가장 객관적인 목소리 제3자의 지원을 들어보시죠. 바로 두 팀을 모두 상대해본 유일한 감독, 가나의 오토아도 감독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일본을 향해서는 강하다, 레벨이 높다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는요, 그저 대등한 경기였다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칭찬으로 들리십니까? 천만에요. 이건 우리를 가나와 동급으로 봤다는 어찌 보면 모욕에 가까운 평가입니다. 우리 팬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 미묘하지만 너무나도 결정적인 차이를 온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을 통해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팀과 스타 한 명의 힘으로 간신히 현상 유지만 하며 제자리에서 허우적대는 팀, 그 끔찍한 격차를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쩌면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슬픈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상 처음으로 숙명의 한일전이 그라운드 위에서 울리는 심판의 휘슬 소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관중석에 앉은 우리 팬들의 바로 그 항복 선언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일본 언론은 우리를 조롱할 필요조차 없어졌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칼럼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팩트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팩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에서 직접 터져나온 저 처절한 진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온 그 진실이 그라운드에서 당하는 그 어떤 대패보다, 그 어떤 참사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냐? 경기장에서의 패배는 다음 경기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복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의 패배는, 이 자존심의 붕괴는 대체 무엇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 내내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였던 저 불굴의 정신력, 그 뜨거운 국가적인 자부심이 회복하기 힘든 깊은 내상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를 낸 주범은 과연 누구입니까? 일본입니까? 아닙니다. 단언컨대 이 상처를 낸 것은 일본이 아닙니다. 바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무능함과 현실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안일함, 그리고 퇴보하는 우리의 생각,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치욕은 반드시 뼈아픈 교훈이 되어야만 합니다. 뿌리부터 모든 것을 바꾸는 거대한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은 더 굳어지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저 김준석의 관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국가적인 치욕이라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